안녕하세요. 당신의 몸을 먼저 생각하는 트레이너 바디메이크업의 최창호 트레이너입니다. 자, 오랜만에 이제 제가 영상을 하나 올리는데 그동안 다이어트 영상 잘 보셨나요? 제가 우리 지영 선생님과 다이어트 영상을 계속 지금 8탄까지 찍은 상태에서 지금 6탄까지 나갔는데, 물론 이제 그 영상들도 너무 이제 재밌게 알차게 꾸미려고 많이 나름 노력했지만, 제 어떤 색깔은 원래 그게 아니고, 또 우리 많은 제 유튜브를 보시는 구독자분들은 어떤 이런 운동 방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재활적인 부분, 그 다음에 체형, 그 다음에 근육의 어떤 불균형, 이런 걸로 이제 저를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그런 영상들을 기대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간만에 진짜 올리는 건데, 제가 DNS 교육을 갔다 와서 제가 영상을 이제 하나하나씩 올린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제가 항상 영상을 올릴 때 그냥 배웠다고 해서 바로 올리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어떤 내가 임상을 통해서 무언가를 해보고 나서 이게 좋은지 나쁜지를 검증을 하고 나서 뭔가 영상을 찍어야지, 당장 배웠다 그래서 무조건 바로 영상으로 남기는 것 자체는 뭐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서 꽤 많은 시간 동안, 지금 한 거의 2달 가까이를 그래도 많은 고객님들한테 한번 적용을 시키고, 그리고 저도 나름 해본 결과를 이제 토대로 이제 영상을 조금씩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 DNS에서 이제 뭐 가장 중요하다고 표현하는 거, 근데 DNS라고 하는 거를 꼭 너무 강조 안 해도 되는 게, 결국에 인체가 어떠한 퍼포먼스를 낼 때, 펑셔널 트레이닝을 할 때 너무나 기본적인 내용들을 다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게 뭐 DNS이기 때문에 요게 중요하다, 이게 아닙니다. 이게 모든 어떤 인간의 움직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장 거기서 핵심이 되는 건 뭐냐면, 뭐 제가 항상 표현하지만 척추 중립도 물론 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 복강내압이라는 부분이에요. 복강내압. 근데 복강내압에 대해서 생각보다 되게 논란이 많고, 그 다음에 되게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 의견일 수도 있는 거라서 뭐가 맞다 틀리다라는 표현보다는, 제가 거기서 배웠던 거와 그 다음에 제가 그거를 제 스스로 나름 그동안 공부했던 어떠한 내용을 토대로 정리한 거를 간단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복강내압이라는 건 지금 우리 플랭크가 오랜만에 준비하고 있어요. 출격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플랭크 간만에 지금 나왔는데, 사실은 플랭크가 영상에서는 많이 안 나왔지만 저희 샵에서는, 저희 센터에서는 이 플랭크가 엄청나게 많이 쓰여요. 우리 선생님들이 이 뼈 가지고 많이 설명을 우리 고객님들한테 하는데, 그래서 얘가 벌써 너덜거려. 벌써 허리가 너덜거려요. 왜냐면 이거를 표현을 자꾸 하다 보니까, 이게 소모품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애석하게도 인간의 몸도 소모품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그래서 항상 아껴 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언젠가는 닳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항상 뭐 말하지만, 막 쓰면은 더 빨리 닳는 거고요. 내가 쓰는 방법을 알고 올바르게 쓰면 더 오래 쓸 수 있습니다. 자, 복강내압이라는 거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우리 척추가 있는데, 척추에는 이렇게 우리 뉴트럴한 포지션이, 뉴트럴한 이런 그 곡선이 있죠. 전만, 후만, 그 다음에 전만이 있어요. 아주 약간의 전만이 있는데, 이걸 유지한 상태에서 횡격막을 이용해서, 횡격막이 지금 위에 있습니다. 횡격막이 위에 있는데, 이 횡격막이 아래로 내려옴으로 인해서 이 위에 있는 흉곽과 이쪽 위에는 흉곽이 있어요. 그 횡격막을 중심으로. 그 다음에 아래쪽에는 복강이 있습니다. 그럼 횡격막이 아래로 내려오면 이쪽 공간 자체에 공간이 좁아져요. 그러면 여기에 압이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결국에는 이 횡격막을 중간으로 해서 횡격막이 아래로 내려오면 이쪽 공간이 좁아진다. 좁아지면 공기의 밀도가 높아진다. 공기의 밀도가 높아지면 공기의 압이 세진다. 그러니까 이 안에 압력이 세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배 앞쪽 부분과 옆쪽 부분, 그 다음에 척추 옆쪽의 뒤쪽 부분까지 원통으로 되어 있는 우리 실린더 모양의, 우리 튜브 같은 거 있죠? 튜브 모양의 원통이 결국에는 빵빵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빵빵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복강내압이라는 거를 그때도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렸는데,
겉에 있는 우리 복직근이라든가 겉에 있는 글로벌한 근육들이 수축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은 거기 DNS에서는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배꼽을 척추 쪽으로 당기는 거를 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 이유를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본 결과 배꼽을 척추 쪽으로 당기는 거는 우리 복행근이라는 근육을 써서 이 드로인이라는 전략을 펼친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이런 척추가 있으면 1번, 2번, 3번, 4번, 5번, 그 다음에 천골까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 전체적으로 어떠한 균등한 압력을 주려면 드로인 전략을 했을 경우에는 이 척추 분절 몇 개의 분절에만 압이 가해진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근데 그거가 결국엔 이 고유의 이 복부에 있는 압력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여기 튜브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튜브가 있는데 공기 압을 줘서 결국에는 우리가 리프팅이라는 동작을 했을 때, 데드리프트나 스쿼트를 했을 때 순간적으로 허리가 척추 기립근이 과도하게 활성됨으로 인해서 이렇게 됩니다. 순간적으로 이렇게 되게 되면 결국에 뒤쪽에 엄청난 스트레스가 가해지면서 이 뼈가, 자 보세요, 이 위치가 여기에 있던 게 여기 있던 게 어디로 가냐면 앞으로 밀고 나와요. 이걸 보통 우리가 전단력이라고 합니다. 이 전단력이 발생하는 거를 아까 말한 것처럼 앞에 실린더가, 복행근이 아래로 압을 넣어줌으로 인해서 실린더가 빵빵해지고, 그 빵빵해진 힘이 얘를 잡아주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중량을 들었을 때, 특히 데드리프트나 스쿼트를 했을 때 순간적으로 허리가 과도하게 꺾이면 전단력이 발생하는데, 이 전단력을 제어해주기 위해서 앞에서 튜브가 잡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단순히 겉에 있는 복근이 수축해가지고 잡고 있는 게 아니고, 여기서 잡고 있는 게 아니고, 진짜 그 실린더 안에 있는 게 빵빵해져서 여기서부터 아예 추체 있는 데에서부터, 척추 있는 데에서 잡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정확하게 이 척추의 전단력을 잡아줄 수 있겠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제가 2달간 트레이닝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얻어낸 결론인데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에 이런 전단력이 발생하면 이게 무조건 다 이렇다라는 건 아니지만, 척추 전방전이증, 그 다음에 척추 분리증, 그 다음에 척추관 협착증, 그 다음에 후관절 증후군, 이런 거와 연결이 충분히 될 수 있어요. 결국에 과도하게 허리가 과도하게 꺾임으로 인해서, 또는 전단력의 발생으로 인해서 굉장히 허리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 그거는 이제 어떤 병변으로 이어질 수 있는 어떤 결과물이고, 그거 말고도 결국에는 척추가 이렇게 전방으로 가면 갈수록, 전단력이 발생하면 할수록 결국에 골반이 전방경사가 될 거고, 전방경사가 되면 엉덩이 근육이 억제될 거예요. 이거는 결국엔 억제되게 되면 엉덩이 근육을 제대로 못 쓰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고관절이 제가 그때 얘기했어요. 결국에는 복강내압을 유지한 상태에서 관절의 중심화, 관절이 센터럴라이징, 관절이 중심을 잘 지킨 상태에서 동작이 일어났을 때 관절에 어떤 마모 없이 동작을 만들어낸다고 얘기했습니다. 뭐냐면, 관절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관절와라고 칠게요. 관절을 이렇게 동그란 거, 그 다음에 이게 관절 2예요. 머리가 이렇게 딱 있으면 이게 이렇게 균등하게 지지하고 있을 때 관절의 압박력이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균등하게 전체적으로 관절면 자체가 크기 때문에 압이 골고루 전달됩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고관절 같은 경우에 전방 활주가 된다 쳤을 경우에는 이쪽에만 무게가 많이 실리죠. 그래서 앞쪽에 있는 관절 와순이 찢어질 수 있어요. 관절 와순. 그리고 척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돼 있을 때, 이렇게 척추가 이렇게 안정적으로 있을 때는 이쪽의 공간과 이 뒤쪽의 공간이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균등하게 압력을 전달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지금 보이세요? 이렇게 된다면 결국에는 이 뒤쪽 공간이 좁아집니다. 그러면 관절의 센터럴라이징이 안 돼요. 결국에 중심화가 안 되기 때문에, 중립화가 안 되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무게중심이 실리고 거기가 많이 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단력이 발생하지 않게끔 잡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복강내압의 중요한 포인트예요. 지금 되게 어려운 얘기를 다뤘는데, 결국에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척추 기립근을 과하게 활성시켜서 우리가 허리를 과도하게 꺾어서 내려가면 허리를 안 다친다라고
얘기하는 어떤 그 운동을 가르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됐을 때는 허리 뒤쪽으로 가해지는 어떤 스트레스가 엄청나질 거고 결국에 척추가 앞으로 밀려 나오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겉에 있는 복직근, 겉에 있는 큰 글로벌한 머슬로 앞을 컨트롤 한다고 해도 실제 심부에 있는 척추를 잡아주지 못한다라는 사실. 겉으로 있는 근육은 골반의 어떠한 뉴트럴 포지션을 유지할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중립을 유지할 수 있지만 실제로 척추가 앞으로 밀고 나오는 힘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은 아니라는 거. 이게 어떤 제가 지금까지 바라본 이 복강내압이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모든 운동에서 스쿼트, 데드리프트 모든 운동에서 결국 이 복강내압이 척추를 안정화시킨 상태에서 고관절을 움직였을 때 정말 강력한 힘과 퍼포먼스를 낼 수 있고 그런 가운데서도 허리를 안 다칠 수 있다는 걸 꼭 잊지 마시고요. 다들 항상 운동 열심히 하시는데 화려한 운동, 우리 어린 친구들, 좀 젊은 분들은 화려한 운동에 굉장히 매료돼요. 저도 화려한 운동들을 좋아했고 그 다음에 고중량을 드는 걸 좋아했어요. 하지만 그런 화려한 운동을 하기 이전에 내가 과연 그런 운동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한번 꼭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다치고 나서 정말 내가 어떤 운동을 할 수 없을 때 정말 너무 힘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내 몸이 소중함을 꼭 느끼시고요. 그리고 내 몸을 안 다치게 운동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화려한 것보다 중요한 건 먼저 올바르게 운동할 수 있는 겁니다. 어려운 내용이지만 하여튼 잘 듣고 생각 많이 해보시고 운동하실 때 좀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당신의 몸을 먼저 생각하는 트레이너 바디메이크업의 최창호 트레이너였습니다. 감사합니다.